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어제 방송해드렸던 일부 시간에 이어서 가능성 있는 독식 구간들을 공략하는 24회차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누르시는 동안 겨울인생은 6번 경기가 펼쳐지는 에스타디오 데 바예카스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6번 경기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와 헤타페 31라운드 일정이고요. 보르달라스 감독이 헤타페를 구원한 것 맞지만 헤타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실험적인 포메이션을 너무 많이 내어놓는 느낌입니다. 15골의 마요랄은 시즌 아웃이 확정됐고요. 마타와 라타사의 비존재감, 그러니까 중원의 아란바리가 없는 올 시즌은 마타와 라타사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오스카 로드리게스를 중앙 원톱으로 올리는 그 백약 처방도 한숨만 나오고요. 오히려 18의 그 어린 나이로 바르샤에 데뷔했던 알레냐를 세컨 스트라이커에서 원톱으로 왜 써먹지를 않았는지 브로달라스의 감독의 그 깊은 속내를 알 수가 없었던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이 알레냐 선수가 그 올 시즌에 헤타페에서 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8의 그 바르샤의 데뷔를 할 때만 해도 바르샤의 미래로 아주 촉망받던 선수였는데 기량이 상승 가도를 달리던 그 22살에 베티스로 임대를 가면서 축구 인생이 꼬여버린 그 알레냐를 보고 있으면 이청용 선수가 생각도 나고 알레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석 방송이 엿길로 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알레냐도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자, 올 시즌에 헤타페를 보면 디에고 리코와 알데레테가 헤타페 3선에 없었다면, 그리고 루이스 밀라와 막시모비치가 중원에 없었다면 헤타페는 지금 강등 싸움 중이겠죠. 솔직히 보르달라스 감독이 매 경기 판이한 전술을 꺼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고요. 내년 시즌에 한층 더 강인한 헤타페를 빌딩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단 한 번의 승리뿐인 헤타페가 잔류를 위해서 마지막 시동을 걸고 있는 라요를, 그것도 원정팀이 주눅이 될 만한 특이한 구장 에스타디오 데 바예카스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7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본머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32라운드 일정입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남은 7경기 동안 에스턴 빌라를 잡아서 유로파로 가는 것보다 코벤트리 시티를 잡고 유로파로 가는 길이 한층 더 쉬운 길 같아 보입니다. 에스턴 빌라를 추월하는 길이 비포장도로라면 코벤트리 시티를 좌절시키는 길은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고요. 코벤트리 시티와의 결승전은 일주일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본머스 원정에서 스쿼드 로테이션은 시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름값만으로 승리를 예측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아 보이는 32라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나우 감독으로서는 전반 라운드에서 그 본머스에게 3대0 떡실신 패배를 서력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그 솔랑케와 타베니어 앞에서 굴욕스러운 실점 쇼를 했던 온나나 키퍼의 본머스 울렁증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머스의 이라골라 감독은 타베니어의 근육 부상이 회복되었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2, 3선의 성벽을 세우는 그 라요 감독 시절의 전술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좌우 측면에는 빌링거 세메뇨를 박아놓고 솔랑케의 도우미로 간헐적인 빅 찬스만 메이킹을 해주더라도 솔랑케가 피니시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연출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어느 구간에 탑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정성은 보장 못하는 7번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리버풀전에서는 앞서다가 종반에 동점골을 내주었던 그런 장면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본머스에게 뒤지다가 경기 종반에 동점골로 기사회생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장면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죠. 해외 배당 구간은 지금 본머스의 정배당 구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피해서, 제가 선택하는 구간을 피해서 가시면 더 훌륭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독식 잡으러 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 하시는 것보다 안정적인 구간은 더 많겠죠.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마킹을 할 겁니다. 지금 이 맨유 경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와는 반대로 피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7번 경기는 포모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마킹을 하지 못할 바에야 그냥 단통으로 무승부 잡아놓고 두 팀이 제가 마킹한 구간에 앉아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8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31라운드 일정입니다. 지난 시즌에 그 환희가 캡처되는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단통승을 추천드려놓고 새벽 시간을 손에 땀을 쥐는 긴장 속에서 보냈던 1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돋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복수 마킹을 하고 싶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고 나서 또 한 번의 도박을 강행해 보겠습니다. 주중에 치렀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무승부에 그쳤던 레알 마드리드에겐 4일 뒤에 예정되어 있는 맨체스터 원정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자, 단순히 더블 스쿼드의 운용 차원이 아니라 그 라인업 누구든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상 입으면 안 되죠. 최고의 라인업으로 나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맨체스터 원정이기도 하고 연장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A 라인업에 뜻하지 않은 부상은 챔피언스리그 왕자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걸 안첼로티 감독이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마요르카의 그 개미 지옥 같은 수비를 생각하면 독식을 위한 작업을 시도해 보기에는 안성맞춤인 8번 경기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이고요. 라스팔마스로 떠나는 세비야의 아주 먼 원정길입니다. 두 팀 모두 31라운드고요. 라스팔마스의 1번 키퍼 바예스의 퇴장 징계는 세비야의 쇼타임을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캄포스와 엔네스리 그리고 로메로의 릴레이 골이 예상되고요. 루케 바키오도 오랜만에 골맛을 보면서 축포쇼에 동참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도 프로토 그 주력 구간에 이미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는 프로토 그 고배당 구간이 단통 구간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승무패에만 너무 이월되었다고 올인하지 마시고 프로토 쪽으로도 조금 분산 배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비야는 그 왼쪽 마지노선의 아쿠냐의 경고 누적 결장이 유일한 아쉬움거리라면 아쉬움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비야의 아쿠냐의 경고 누적 결장보다 라이어의 오른쪽 마지노선 아라우오의 햄스트링 미복기가 훨씬 더 팀에게는 데미지가 커 보입니다. 아라우오 선수가 치료를 잘 끝내고 건강한 몸으로 바르셀로나로 복귀하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원정팀 세비야의 원정 4번째 승리 구간에 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독식 구간 설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매치업입니다. 10번 대상 경기고요. 웨스트햄과 풀럼의 33라운드 일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레버쿠젠 원정에서 웨스트햄 모예스 감독의 보관은 홈 2차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승부의 전략으로 가져갔다기보다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후반 중반부터 본의 아니게 무승부 전략으로 전환한 그런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경기 시작부터 무승부가 목표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의외로 한 점 차 정도 패배도 감안하고 경기에 임했을 테고 경기 중반이 지나면서 무승부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90분 내내 웨스트햄이 때린 슈팅이 쿠두스가 날린 그 단 한 번의 슈팅 얼마나 수비적으로 그 내려앉아서 형성이 된 그 모예스의 전술이었는지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 번의 슈팅만 때렸다고 해서 경기를 일방적으로 지배당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두 번, 세 번의 슈팅만으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축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습의 기회라든지 안토니오 선수에게 쿠두스가 이렇게 침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만약에 역습의 기회에서 실패를 하다 보면 정말 치명적인 일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좀 웨스트햄답지 않게 굉장히 수비적인 그런 전술을 보여줬던 오늘 새벽 경기였습니다. 오늘 새벽 웨스트햄의 출사표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서 웨스트햄의 출사표가 저는 베스트 11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홈 2차전도 있고 또 리그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엔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보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A 라인업들이 출동을 하는 베스트 11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서 그 선발 출전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토니오, 파케타, 쿠두스, 코오팔, 워더프라우스, 수책, 자, 에메르송, 마브라파나스, 그리고 줌마, 크레스웰, 파비안스키. 자, 이 11명 모두 단 하나의 포지션도 빼놓지 않고 지금 현재 웨스트햄이 가동할 수 있는 극최선의 11으로 나섰고, 쿠두스와 마브라파나스가 87분에 교체되긴 했지만 11 모두가 하이텐션의 토너먼트를 풀타임으로 소화한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83분까지 무승부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교체가 단행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안고 가다 보니까 교체 타이밍을 가져갈 수 없었던 모예스 감독이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결국에는 83분, 추가 시간 91분에 두 골을 먹히고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털려버린 경기였다고 사례가 됩니다.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경기는 무승부로 종반까지 흐르는 경기죠. 아무튼 다음 주 런던에서 펼쳐지는 2차전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리드는 두 골 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스트 11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실감에 젖어 있고 보웨는 진단 결과 메디컬 리스트로 이동을 했고요. 자, 여러모로 측은지심이 드는 웨스트햄이지만 경기 일정이 촘촘할 때의 성적이 그 웨스트햄 자신들의 리그 성적의 평균 아래를 밑도는 그런 부분. 자, 이 부분이 좀 그 웨스트햄에게는 승리 단통 구간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웨스트햄이 리그에서 만약에 10번의 경기를 치러서 6번의 승리를 가져간다고 하면 촘촘한 경기 일정, 그러니까 뭐 유럽컵이라든지 FA컵이라든지 컵 경기를 다녀오고 2, 3일 뒤에 치르는 경기들에서는 자신들의 평균 성적보다 아래의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트 11이 모두 출전한 상황이고 그것도 풀타임으로 출전한 상황, 그리고 또 곧바로 경기를 풀럼과 가지는 부분.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또 풀럼의 라인업은 90% 이상이 자국 국대 선수들인 만큼 테크닉이나 축구 지능이 필요한 장면에서 우월한 포인트를 잡아나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 노련한 국대 선수들이죠. 풀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웨스트햄 같이 지친 사자들에겐 어떤 조직력보다 그 노련한 국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뭐 이런 뭐 테크닉 같은 부분,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축구 지능 같은 부분에서 훨씬 더 풀럼이 우월한 포인트를 잡아나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10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정 승리가 소원했던 풀럼인 만큼 무승부도 함께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방어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드린 승무패 24회차 2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3부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